미국 국방부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위성 하나가 30년 정보 패권을 뒤흔든 겁니다. 해상도 25cm급, 미국 최고 등급 정찰 위성과 동일한 신의 눈이었죠. 미국이 3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9년 만에 완성해버렸습니다. 백악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도둑질이다. 당황한 미국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F-35 50대 계약 전면 취소. 7조 원을 인질로 잡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한국이 내놓은 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백악관을 침묵시키고 미국 정보 제국을 무너뜨린 충격의 3일. 그 숨막히는 전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2시 37분, 전화벨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국방부 차관. 30년 근무하며 이 시간에 그가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이트, 한국이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지금 당장 본부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죠. 이건 평범한 발사가 아닙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이트, 미국 국방정보국 소속 위성 분석 책임자입니다. 30년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위성을 추적해왔죠. 적국의 움직임, 핵시설 변화, 군사 배치까지 제 눈을 벗어난 건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잠든 밤에도 저는 깨어 있었죠. 미국의 안보는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만큼은 달랐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텅 빈 도로를 가르며 본부로 질주했죠. 평소 30분 거리를 15분 만에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본능이 알고 있었죠.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평소엔 저 혼자 먼저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미 20명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매달려 있었죠. 각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누군가 커피를 쏟았는지 바닥이 젖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화면에 같은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한국 위성?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 난리입니까? 부하 직원 하나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손에 붉은 표지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긴급 등급이었죠. 30년 근무하며 붉은 표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전쟁 직전이나 핵위기 때나 보던 거였어요. 책임자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기본 정보만 있었죠. 아리랑 7호. 무게 1.1톤. 고도 500km 궤도.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별로 놀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추정 해상도 30cm급. 숫자 하나가 눈앞에서 타올랐습니다. 30cm. 심장이 2배로 뛰었어요. 손에 쥔 보고서가 흔들렸습니다. 주변 소음이 다 사라졌죠. 귀에서 윙 소리만 났습니다. 30cm라니. 이건 우리가 북한 찍을 때 쓰는 위성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미국 최고 등급 정찰 위성하고 똑같다는 얘기였어요.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혹시 오타가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0.3m, 30cm. 틀림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석관들이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과거 데이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국의 이전 위성은 55cm급이었습니다. 9년 전 얘기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웃었어요. 한국이 열심히 한 해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30cm를 넘어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9년 만에 25cm를 뛰어넘었다는 겁니까? 미국이 55cm에서 30cm로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30년입니다. 기술 축적, 예산 투입, 인력 양성 모든 게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은 9년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상황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욕을 삼켰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기술 유출 아닙니까? 그 말에 방 안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술 유출. 그 단어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만들었을 리 없다. 누군가 우리 기술을 넘겼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따라잡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미국은 30년 동안 정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었죠.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다시 봤죠. 상황실 스크린엔 여전히 한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면서도 자랑스러운 톤이었죠. 한국 국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30년 동안 쌓아온 미국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단 하나의 숫자, 30cm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전 7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회의 같은 건 없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CIA 국장, 안보보좌관까지 모두 모였어요. 최상층부가 직접 움직인 겁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커피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방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하이트, 보고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발사한 아리랑 7호의 추정 해상도는 30cm급입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국무부 장관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cm라고요? 확실합니까? 예. 분석팀 전체가 확인했습니다. 그건 안보보좌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30cm가 뭘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최신 위성하고 동급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방 전체를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한국이 이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요? 9년 만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데이터는? 데이터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혼자 이걸 만들 수 있을 리 없어요. 누군가 기술을 빼돌렸습니다. 분명히. 장관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기술 유출을 입증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장관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CIA 국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비정상적인 건 사실입니다. 2015년 55cm에서 2024년 30cm로 도약했죠. 미국이 같은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거의 30년입니다. 그것 봐요. 비정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누가 넘겼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당장. 국무부 장관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움직이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동맹이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동맹이 우리 기술을 훔쳐갑니까? 이건 배신입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도 의심과 혼란이 뒤섞이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기술 유출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해낸 걸까요?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도 제출을 요구하죠. 설계도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동맹국에게 군사 기밀 제출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의심을 풀려면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보보좌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CIA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72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통보하죠. 만약 거부하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F-355 계약을 재검토합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F-355. 한국이 구매하기로 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였죠. 50대. 금액으로 따지면 7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었어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증거도 없이 동맹을 의심하고 군사 기밀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무기 판매를 중단한다고요? 이게 동맹국에게 할 짓입니까?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일 뿐이었어요. 결정권자가 아니었죠.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겁니다. F-355 없이 못 버텨요.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무릎 꿇을까요? 72시간 안에 설계도를 내놓을까요?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압박을 받으면 즉시 항해 성명이 나와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최근 5년간 인공위성 특허 출원 기록, 해외 석학 협력 내역, 실험 결과 보고서. 모든 게 정당했습니다. 절차도 투명했고 기록도 명확했어요. 기술 유출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이 스스로 만든 걸까요? 9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은 걸까요?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걸. 72시간 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화상회의 시스템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반대편엔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보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임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동맹국의 최후 통첩을 날리는 일말입니다. 연결 준비됐습니다. 기술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국방부 차관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어요. 하이트 책임자님. 차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문서를 펼쳤어요. 백악관이 작성한 공식 요구사항이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리랑 7호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을 전달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차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내에 아리랑 7호의 설계도 제출을 요청합니다. 해상도 30cm급 렌즈 기술에 대한 상세 자료 포함입니다. 말을 마치는 순간 화면 너머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차관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옆에 있던 참모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어요.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계도라고요? 그렇습니다. 군사 기밀인데 말입니까?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9년 만에 25cm를 도약한 건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이라고요? 차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9년 동안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걸 비정상이라 부르십니까? 오해 마십시오. 다만 뭡니까?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동맹국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관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심만 있었죠. 그것도 미국의 오만에서 비롯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차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그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음 카드를 꺼내야 할 시간이었죠. F-35 계약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너머 참모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F-35 50대 7조 원. 한국 공군의 미래가 걸린 계약이었죠. 차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협박입니까? 요청입니다. 요청이라고요?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군사 기밀을 내놓으라 하고 거부하면 무기 판매를 중단한다. 이게 동맹국에게 할 짓입니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관의 말 하나하나가 저를 찔렀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동맹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72시간입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 차관의 단호한 어조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 사람 눈빛은 굴복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통보했습니다. 한국 반응은요? 강경합니다.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못 버팁니다. F-35 없이 어떻게 중국하고 맞서겠습니까? 72시간 안에 다 봅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이 맑았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CNN을 켰습니다. 뉴스에선 한국 위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겁니다.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F-35 없이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하죠.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굴복한다고. 미국이 이긴다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날 화상회의 때 본 한국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굳은 표정.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단호한 목소리. 저 사람이 쉽게 무릎 꿇을까요? 한국이 정말 설계도를 내놓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뭔가 바뀔 거라는 걸. 72시간 후엔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지만 쓰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걸 한국이 겁먹었다고 해석했죠. 국방부 장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봐요, 한국이 당황한 겁니다. 곧 항복 신호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 침묵이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압박을 받으면 즉시 반응이 나옵니다. 항해 성명이든 협상 제안이든 뭔가 나와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정적 같았어요. 백악관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움직임은요?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조용합니다. 좋은 신호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웃었습니다. 설계도 준비하느라 바쁜 거겠죠. 하지만 CIA 국장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내부 여론을 보십시오. 굴복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언론, 국회,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죠. 방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F-35를 포기할 순 없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집했습니다.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합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기술 발전 데이터였어요. 인공위성 관련 특허가 급증했습니다. 해외 석학들과의 협력 기록도 수십 건이었죠. 모든 게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투명했고 명확했어요. 기술 유출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자체 개발한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데이터상으론 그렇게 보입니다. 9년간 꾸준히 투자했고 인력을 양성했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는다고요? 30년 기술 격차를 9년 만에? 미국도 처음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한 건 아닐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하이트, 당신 지금 한국 편 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관련 자료가 수북했죠. 밤새 분석한 것들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학생이 아니었다고. 9년간 조용히 달려왔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옆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72시간 중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24시간 남았죠. 한국은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정말 설계도를 내놓을까요? 아니면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예상 못한 일 말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어요. 하이트, 한국 뉴스 봤습니까? 무슨 뉴스요? 한국 국방부가 내일 오전 긴급 브리핑 연다고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브리핑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급 브리핑. 한국이 뭘 발표하려는 걸까요? 항해 성명일까요? 아니면 협상 제안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뭔가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내일 오전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한국이 준비한 답이 뭔지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한국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크린엔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이 떠 있었죠. 백악관 참모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항해 성명 정도겠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협상 제안일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여유로웠어요. 어차피 설계도 낼 겁니다. 시간 문제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대변인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어요. 항복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개할 자료는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입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어요. 북한 핵시설? 갑자기 왜 그걸 꺼냅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사진이 믿을 수 없었어요. 영변 핵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어떤 사진보다 선명했죠.
냉각탑의 증기 배출구가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환풍구 개수까지 셀 수 있었어요. 파이프의 온도 차이가 색으로 구분돼 있었죠. 이게 옆에 있던 분석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 등급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신 위성으로도 이 정도 디테일은 불가능했어요. 한국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리랑 7호가 촬영한 겁니다. 해상도 25cm급입니다. 25cm. 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30cm가 아니라 25cm라고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습니다. CIA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죠? 우릴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한국 사진. 오른쪽은 우리가 이틀 전에 촬영한 사진이었어요. 비교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시대 차이였습니다. 한국 사진은 선명했어요. 건물 하나하나, 차량 하나하나가 또렷했죠. 우리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건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변인이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 감시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북한 감시를 자체적으로. 미국 정보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30년간 미국이 독점했던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국방부 장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 겁니까?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CIA 국장은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한국이 설계도를 내놓을 거라 믿었습니다. F-35 때문에 굴복할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증거로 반박한 겁니다. 실력으로 증명한 거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죠. 미국은 세계 1등이라 믿었습니다. 아무도 우릴 따라잡을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해냈습니다. 9년 만에 우리를 넘어선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입니다. 즉시 오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국이 또 움직였어요. 이번엔 중국 산둥함 사진이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항공모함 갑판 위에 전투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12대까지 셀 수 있었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시간대에 구름 때문에 촬영 실패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찍었는데 미국은 못 찍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저대역 적외선 기술로 구름을 뚫었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위성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술 격차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거였죠. 타이밍은요?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18시간 빨랐습니다. 18시간. 그 숫자가 가슴을 찔렀어요. 정보전쟁에서 18시간은 영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쟁이 시작될 수도 끝날 수도 있었죠. 한국이 먼저 봤다는 건 한국이 먼저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은 뒤처진 겁니다. 더 있습니다. 분석관이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잠수함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국이 오늘 아침 추가 공개한 겁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수함이 선명했어요. 항구의 정박한 모습이 또렷했죠. 촬영 시각은요? 어제 오후 2시입니다. 우리 위성은요?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간대엔 우리 위성이 궤도상에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만 볼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궤도 각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기술도 타이밍도 운용 능력도 셋 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패였죠.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참모 하나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미국 능가. 뉴욕 타임스도 똑같았습니다. 30년 정보 패권, 한국에 무너지다. CNN에선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완전히 따라잡혔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입니다. 방송 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CIA 국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졌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으로 가야 했어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30년 경력 중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보고하세요, 하이트.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각하, 한국이 3차례 연속 공개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해상도, 정보속도, 운용 능력. 세 영역 모두에서 한국이 우위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정보 패권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죠. 마치 제 마음처럼 말입니다. F-35B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개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복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 준비하세요.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30년 패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게가 내려갔던 거였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실력으로 말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사흘 후 백악장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이건 평범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보 패권의 운명이 걸린 자리였죠.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떨렸어요.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이트, 최종 분석 보고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앞선 영역은 3가지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첫째, 해상도. 한국은 25cm급입니다. 우리 구형 위성은 30cm급입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둘째, 관측 속도. 중국 산둥함 포착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18시간 빨랐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셋째, 작전 가능 시간. 러시아 잠수함 촬영 시각에 우리 위성은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포착 가능했습니다. 자료를 내려놨습니다. 세 영역 모두에서 한국이 우위입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하이트. 예, 각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진 겁니까? 그 질문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예.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영역 모두에서 한국이 우위입니다. 대통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지속하면. 장관.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장관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통령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정당합니다. 9년간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기술 유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학생으로 봤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F-355 계약을 다시 카드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상황실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압박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장관이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죠. 결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F-355 계약 전면 재개합니다. 방안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한국 우주기술에 대한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각하, 그건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입니다. 그들의 성취를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하이트. 예, 각하. 힘들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은 옳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했죠.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패권이 무너진 자리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당하게 이겼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미국은 인정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무너졌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동맹은 지배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한국과 미국. 이제 나란히 설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엔 문서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 구매 협상안. 30년 동안 우리가 정보를 주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러 가는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복잡했지만 평온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990년대에 한 번 와본 적 있었죠. 그땐 작은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제 속마음에서 중얼거렸죠. 우리가 멈춰 있을 때 한국은 달리고 있었구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 오전이 협상이었어요. 긴장됐습니다. 30년 경력 중 가장 어색한 임무였죠. 요청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한국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그들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하이트 책임자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위성 데이터 구매를 희망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데이터입니까? 북핵 관련 정보, 중국 군사 동향, 러시아 극동 지역 정보입니다. 연간 공급 계약을 원합니다. 대표가 메모했어요. 대가 조건은요? 연간 5억 달러를 지불하겠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위성 자료와 상호 교환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표가 답했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한국 측이 답을 내놨어요.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타결됐습니다. 30년 전엔 미국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받는 쪽이었죠.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요청하는 쪽이었어요. 한국이 공급자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동맹의 의미가 바뀌었구나. 지배가 아니라 협력. 명령이 아니라 존중. 그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건물을 나왔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죠. 모두가 앞을 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섰을 때 젊은 과학자들이 보였어요. 20대, 30대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죠. 이 위성을 개발하신 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 9년 걸렸습니다. 한 과학자가 답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자부심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존경이 피어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9년 동안 밤낮으로 달렸던 겁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봤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따라오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앞서가는 도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계약 체결 축하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축하라니. 30년 패권을 내려놓고 동등한 파트너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맞았어요.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워야 했죠. 한국은 미국에게 배웠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배울 차례였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미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은 더 이상 단방향이 아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 울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나란히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대. 그게 시작된 겁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오만을 버렸습니다. 존중을 배웠어요. 한국이 가르쳐 준 겁니다. 실력으로 말입니다. 불을 껐습니다. 서울의 밤이 창문 너머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시대 말이죠. 나는 30년 동안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눈은 미국이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1등이었죠. 그러나 단 3일 한국의 한 위성이 모든 질서를 뒤집었습니다. 패배였지만 굴욕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했고 우리는 그 증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들이 먼저 보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 그들이 쌓아올린 미래를 말이죠. 동맹은 이제 통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생과 학생이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나란히 서서 지구를 함께 내려다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